데이터 과학 소개와 환경 설정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데이터 과학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고 주피터 노트북과 구글 콜앱을 활용한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파이썬 기반 데이터 분석의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참고로 이 영상에는 8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학습 내용을 점검해 보세요.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과학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합니다. 둘째, 데이터 과학의 4단계 프로세스를 배웁니다. 셋째, 데이터 과학자의 역할과 업무를 알아봅니다. 넷째, 주피터 노트북 설치 방법을 익힙니다. 다섯째, 구글 콜앱 사용법을 배웁니다. 여섯째, 첫 번째 파이썬 코드를 실행합니다. 일곱째, 필수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활용 예제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과학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프로그래밍이나 통계학만이 아닌 통계학, 프로그래밍, 비즈니스 지식을 결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 분야입니다. 마치 탐정이 단서를 모아 진실을 밝혀내듯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숨겨진 패턴을 찾아냅니다. 데이터 과학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요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요리사에게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신선한 재료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둘째, 요리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이 프로그래밍입니다. 셋째, 레시피 지식이 필요한데 이것이 통계학입니다. 넷째, 손님의 취향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이 비즈니스 도메인 지식입니다. 이 4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훌륭한 요리가 완성되듯 데이터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과학의 4단계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데이터베이스, API, 웹 크롤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모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탐색입니다. 수집한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고 결측치나 이상치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통계적 기법이나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해 패턴을 찾아냅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인사이트 도출입니다. 분석 결과를 비즈니스 액션으로 연결합니다. 이제 실제 코드로 데이터 과학의 기본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수집에서는 read CSV 메서드로 sales.csv 파일을 읽어옵니다. 두 번째 단계인 데이터 탐색에서는 head 메서드로 첫 오행을 확인하고 info 메서드로 데이터 타입과 결측치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데이터 분석에서는 그룹 파일을 사용해 월별 매출을 집계합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인 인사이트 도출에서는 IDX max로 최고 매출을 기록한 월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4단계를 거쳐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 접근과 데이터 과학적 접근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쇼핑몰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직관만으로는 경쟁이 심해져서 매출이 감소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면 전혀 다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바일 사용자가 급증했는데 모바일 앱의 결제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고객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진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데이터 과학의 핵심입니다. 결제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매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garbage in, garbage out입니다. 이는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의 품질이 낮으면 아무리 뛰어난 분석 기법을 사용해도 의미 없는 결과만 나옵니다.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데이터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데이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데이터 과학의 4단계 프로세스를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데이터 수집, 데이터 탐색,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 도출 순서입니다. 2번 데이터 탐색, 데이터 수집, 인사이트 도출, 데이터 분석 순서입니다. 3번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데이터 탐색, 인사이트 도출 순서입니다. 4번 데이터 분석, 데이터 수집, 데이터 탐색, 인사이트 도출 순서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올바른 프로세스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탐색,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 도출 순서입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나 API 등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다음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고 결측치나 이상치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통계 기법이나 머신러닝으로 패턴을 발견하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액션으로 연결하는 인사이트를 도출합니다. 데이터를 먼저 수집한 후 탐색하고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 논리적 흐름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코드에서 monthly sales 이 data group by month sales 홈초수엄 이 수행하는 작은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CSV 파일에서 월별 판매 데이터를 읽어오기 때문입니다. 2번 데이터 탐색 단계입니다. 월별 데이터의 구조와 결측치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3번 데이터 분석 단계입니다. 월별로 그룹화하여 매출 패턴을 집계하고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4번 인사이트 도출 단계입니다. 최고월을 직접 출력하여 결론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룹 바이를 사용한 집계 작업은 데이터 분석 단계입니다.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월 기준으로 그룹화하고 매출을 합산하여 월별 판매 패턴을 찾아내는 분석 작업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수집은 read CSV에서, 탐색은 head와 info에서, 인사이트 도출은 IDX-MAX로 최고 매출 월을 찾는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카드뉴스에서 데이터 과학을 요리에 비유했을 때 각 요소의 대응 관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신선한 재료는 통계학, 요리 기술은 데이터, 레시피 지식은 프로그래밍, 손님의 취향은 비즈니스 도메인입니다. 2번 신선한 재료는 데이터, 요리 기술은 프로그래밍, 레시피 지식은 통계학, 손님의 취향은 비즈니스 도메인입니다. 3번 신선한 재료는 프로그래밍, 요리 기술은 데이터, 레시피 지식은 비즈니스 도메인, 손님의 취향은 통계학입니다. 4번 신선한 재료는 데이터, 요리 기술은 비즈니스 도메인, 레시피 지식은 프로그래밍, 손님의 취향은 통계학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신선한 재료는 데이터, 요리 기술은 프로그래밍, 레시피 지식은 통계학, 손님의 취향은 비즈니스 도메인입니다. 데이터는 분석의 원재료이고 프로그래밍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 통계학은 분석 방법론, 비즈니스 도메인은 실제 문제를 이해하는 지식에 해당합니다.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훌륭한 데이터 과학이 완성됩니다. 이제 데이터 과학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기술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으로 불리며 네 가지 핵심 업무를 수행합니다. 첫째,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로 전체 업무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둘째, 탐색적 더 분석, 즉 EDA를 통해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고 가설을 세웁니다. 셋째, 머신러닝을 활용한 예측 모델을 구축합니다. 넷째, 분석 결과를 비기술자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로 전환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데이터 과학자의 일상적인 업무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andas, matplotlib, sklearn의 linear regression을 임포트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에서는 read CSV로 고객 데이터를 불러오고 drop나로 결측치를 제거합니다.
두 번째로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는 Describe 메서드로 기초 통계량을 확인합니다.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델링에서는 나이와 소득을 입력 변수로 구매 금액을 출력 변수로 설정하여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고 If-IT 메서드로 학습시킵니다. 네 번째로 결과 시각화에서는 matplotlib로 소득과 구매금액의 관계를 산점도로 그려 저장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분석하여 시각화하는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주피터 노트북 설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파이썬 기반 대화형 개발 환경입니다. 설치는 매우 간단합니다. 터미널에서 pip install jupyter 명령어를 실행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설치 후에는 Jupyter Notebook 명령어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localhost:88888 주소로 접속됩니다. 주피터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은 코드와 문서를 하나의 노트북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코드를 실행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하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구글 콜앱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콜앱은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환경입니다. 콜lab search google.com에 접속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글 콜앱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로 GPU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머신러닝 모델 학습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이 가능해서 데이터 저장과 공유가 쉽습니다. 팀 협업에도 최적화되어 있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에게는 환경 설정의 번거로움 없이 바로 코딩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Garbage in, garbage out 원칙이 데이터 과학에서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번, 데이터 분석 기법이 복잡할수록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번, 데이터의 품질이 낮으면 아무리 뛰어난 분석 기법을 사용해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3번,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해야 분석 속도가 빨라진다. 4번, 데이터 과학자는 통계학보다 프로그래밍 능력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입력 데이터의 품질이 낮으면 출력 결과도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초보자들이 데이터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경고합니다. 데이터의 품질이 나쁘면 아무리 뛰어난 분석 기법을 사용해도 의미 없는 결과만 나옵니다. 이는 데이터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데이터를 먼저 점검하세요.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쇼핑몰 매출소 사례에서 데이터 과학적 접근과 직관적 접근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직관은 경쟁 심화로 판단하지만 데이터 분석은 모바일 앱 결제 과정의 복잡성이라는 숨겨진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2번, 직관은 과거 경험에 의존하지만 데이터 분석은 미래 예측에만 집중한다. 3번, 직관은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데이터 분석은 항상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4번, 직관은 정성적 판단이고 데이터 분석은 정량적 판단이므로 항상 데이터 분석이 우월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쇼핑몰 사례에서 직관만으로는 경쟁이 심해져서라고 피상적으로 판단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면 모바일 사용자가 급증했는데 모바일 앱의 결제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이탈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과학이 표면적 현상 너머에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첫 번째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이나 구글 콜앱에서 새 노트북을 생성합니다. New 버튼을 클릭하고 파이썬 사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빈 셀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코드를 입력합니다. 코드를 입력한 후 Shift 키와 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코드가 실행됩니다.
실행 결과는 바로 아래에 출력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면서 데이터 과학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 봅시다. 프린트 함수로 Hello Data Science 출력합니다. 느낌표를 사용해도 TTS에서 잘 인식됩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계산을 해봅니다. 10 더하기 20을 계산하여 result 변수에 저장하고 fstring을 사용해서 10 더하기 20 등호 30이라고 출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봅니다.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담은 numbers 리스트를 만들고 출력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데이터 과학의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3대 핵심 라이브러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numpy입니다. numpy는 수치치 계산을 위한 라이브러리로 배열과 행렬 연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pandas입니다. pandas는 데이터 조작을 위한 라이브러리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합니다. 엑셀과 비슷하지만 훨씬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matplotlib입니다. matplotlib은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라이브러리로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라이브러리는 데이터 과학의 필수 도구입니다. 라이브러리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이나 구글 콜앱에서 느낌표 pip install pandas, numpy matplotlib 명령어로 세 가지 라이브러리를 한 번에 설치합니다. 설치 후에는 import numpy as np, import pandas as pd, import matplotlib as plt로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먼저 numpy로 10부터 50까지 휴식 증가하는 배열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 pandas로 이 배열을 values라는 컬럼을 가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합니다. 마지막으로 matplib로 이 데이터를 선 그래프로 그리고 my first graph라는 제목을 붙여서 출력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라이브러리를 함께 사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고 구조화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느낌표 pip install pandas와 import pandas, aspd의 차이점과 실행 순서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둘 다 같은 기능이므로 순서는 상관없으며 둘 중 하나만 실행하면 된다. 2번. 느낌표 pip install은 패키지를 시스템에 설치하는 명령이고 import는 설치된 패키지를 코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불러오는 명령이므로 설치 후 import를 실행해야 한다. 3번. import는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느낌표 pip install은 패키지를 삭제하는 명령이다. 4번. 느낌표 pip install은 구글 콜앱 전용 명령이고 import는 주피터 노트북 전용 명령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느낌표 pip install pandas는 pandas 라이브러리를 시스템 또는 가상 환경에 설치하는 명령입니다. 느낌표는 주피터에서 쉘 명령을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import pandas aspd는 이미 설치된 pandas를 현재 파이썬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불러오고 pd라는 별칭을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먼저 설치한 후 불러오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한번 설치하면 재설치가 필요 없지만 import는 매번 실행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구글 콜앱의 가장 큰 장점으로 언급된 것들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무료 GPU 사용 가능과 설치, 브라우저에서 즉시 사용입니다. 2번. 무료 GPU 사용 가능,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즉시 사용,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 가능입니다. 3번.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즉시 사용,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 가능, 로컬 환경보다 항상 빠른 실행 속도입니다. 4번. 무료 GPU 사용 가능,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즉시 사용,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 가능, 로컬 환경보다 항상 빠른 실행 속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구글 콜앱의 장점으로 명시한 것은 첫째, 무료 GPU 사용 가능으로 머신러닝 학습에 유용하고 둘째, 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여 접근성이 좋으며 셋째, 구글 드라이브와 연동 가능하여
데이터 저장 및 공유가 쉽다는 점입니다. 로컬 환경보다 항상 빠른 실행 속도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네트워크 상태나 작업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항상 빠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와 각 라이브러리의 역할을 올바르게 분석한 것은 무엇일까요? 코드는 numPy로 10부터 50까지 배열을 만들고, Pandas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Matplotlib로 그래프를 그리는 코드입니다. 1번, numpy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Pandas는 데이터를 구조화하며, Matplotlib은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결과는 닫개점을 연결한 선 그래프이다. 2번, numpy는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Pandas는 데이터를 저장하며, Matplotlib은 데이터를 계산한다. 결과는 막대 그래프이다. 3번, 세 라이브러리 모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어느 것을 사용해도 결과는 같다. 4번, numpy만 있으면 충분하며 Pandas와 Matplotlib은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결과는 숫자 배열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코드는 데이터 과학의 세 가지 핵심 라이브러리의 협업을 보여줍니다. numpy의 npdata array는 수치 데이터 배열을 생성하고, Pandas의 pd-data frame은 이를 테이블 형태의 구조화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며, Matplotlib의 pltplot과 pltl.은 데이터를 선 그래프로 시각화합니다. 결과는 X축의 인덱스 0부터 4까지, Y축의 값 10부터 50까지를 가진 우상향 선 그래프입니다. 각 라이브러리는 고유한 역할을 가지며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과학의 실전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데이터 과학으로 사용자의 시청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화나 드라마를 정확하게 추천할 수 있는 것도 데이터 과학 덕분입니다. 아마존은 고객의 구매 이력을 분석하여 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이런 상품도 구매했습니다를 보여줍니다. 우버는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안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 위험 평가 모델을 만들어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데이터 과학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과학 소개와 환경 설정, 완벽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과학의 첫 걸음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추출하는 과정이며 수집, 탐색, 분석, 도출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주피터 노트북과 구글 콜앱으로 실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numpy, pandas, matplotlib 세 가지 라이브러리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데이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